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잡생각이 많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자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위를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잡생각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 집중해야 된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끊어져요. 이 몸에 집중하는 순간에는 생각이 비워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행복해져요. 그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천히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이상을 하루에 2시간씩 걸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1시간 이상씩 걷습니다. 왜 이렇게 걷는 게 좋으냐 하면요.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기 위해서 그래서 1시간 이상씩 계속 걸어요. 걷다 보면 이 몸의 감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들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굳어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이 썩잖아요. 웅덩이에 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뚫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 웅덩이에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뇌의 잡생각을 풀기 위해서는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걸어야만이 술술술술 풀린다. 이렇게 걷다 보면 보세요. 이렇게 걷다 보면 몸이 툭툭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 이 생각들이 요동을 치면서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 발바닥에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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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 뇌가 가벼워지고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걷게 하면서 제가 왼발, 오른발 하는 것처럼 발바닥의 감각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 발바닥의 감각, 땅의 느낌, 이 압력,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생각이 비워지고 사라지면 다시 일을 하고 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하다가 더 큰일 납니다. 그럴 바에는 1시간, 2시간 계속 걷다 보면 이제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비우는 법을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맛보기도 아주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식,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초콜릿이에요. 그럼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몸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음식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걸 막 좋아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씹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음식을 씹을 때 천천히 눈을 감고 이게 딱딱한지 달콤한지 이 초콜릿에 어떤 향기가 있는지 초콜릿이 서서히 녹아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인지 하나하나 이 음식의 이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초콜릿이 내 기도를 타고 이 뱃속으로 서서히 내려갈 때 이 느낌들. 그러면 빨리 씹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감각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초콜릿 하나를 씹으면 5초, 10초 만에 씹지만 이거를 한 3분, 5분 정도 천천히 씹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그랬거든요. 건강하게 살려면 밥을 30번씩 이렇게 잘 꼭꼭 씹어서 먹으면, 삼키면 엄청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먹기 명상입니다. 초콜릿을 1분, 5분 동안 천천히 씹다 보면 생각이 또 사라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몸에 집중해요. 이 기분이 좋아요. 자기의 몸의 감각이 느껴지니까 이 몸이 풀리기 시작해요. 몸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의 뇌도 같이 깨어나고 나의 잡생각도 같이 순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항상 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한 30분 정도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30분이든 10분이든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이것도 수행이다. 이것도 나의 잡생각을 비우는 좋은 먹기 명상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음미하고 이게 다 소화될 때까지 확인하고 또 다른 음식을 천천히 맛보면서 그러면 쌀밥이 이렇게 향긋하고 맛있고 부드럽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채소가 이런 부분들이 이 음식이 얼마나 향기롭고 맛있고 내 몸에 유익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차분해지고 행복해지면서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소량을 먹으면서도 이 행복감과 충만함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음식에 중독이 되지 않으면서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 집착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음식을 통해서 명상도 하게 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다 같이 건강해지게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신체 유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이 지금 긴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흡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숨이 막혀버렸다라는 거죠.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쓰레기통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라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냄새는 나는데 지금 창문을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으로 몸을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해줘야 돼요. 이완이라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곳에서 그래서 잠자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잠잘 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한 30분이라도 1시간을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요가를 하면서 이완을 하거나 그러면서 몸을 하나하나씩 힘을 빼는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서서히 비워지고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이제 그림이나 조립, 청소, 인테리어, 설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했던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생각이 많고 너무나도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좀 살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조카 아이가 뭐 블럭을 만들고 뭐를 조립하고 그리고 하는 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자기도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블럭을 조립하고 하니까 생각이 없어지고 그 순간에만큼은 집중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다. 그래서 한 번씩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기는 매일 조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청소를 깔끔하게 하면 좋아요. 저는 설거지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인테리어를 하곤 합니다. 보세요. 이거의 어떤 공통점이 뭐예요? 생각하는 건가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조금의 생각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 행위들은 그림은 계속 이걸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립도 계속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활동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청소, 인테리어, 설거지도 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생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이 몸의 감각에 필요한 딱 핵심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금방
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몸에 집중하게 되면 생각이 없어진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운동선수인데 어릴 때 너무나도 사실 생각이 많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는데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제가 운동선수 생활 10년 하면서 운동할 때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몸에 집중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이 우울증과 죽고 싶은 마음과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이 좀 단순해요. 그런데 그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만이 생각을 잘할 수도 있고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너무 생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강박증에 걸려요. 완벽주의에 빠져요. 근심 걱정 계속 생각에 파묻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몸의 활동에 집중을 많이 해야만이 우리의 이 마음의 병 생각의 지옥에서 빠져드는데 현대인들은 운동이나 몸의 활동보다도 계속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좀 배고픈 시절에는 하루 종일 학교를 걸어가야 되고 농사 짓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계속 몸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몸은 괴롭고 좀 영양 상태는 안 좋고 좀 먹고 살긴 힘들었지만 정신은 그만큼 훨씬 더 건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걸었으니까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걸을 시간이 없잖아요. 차 타거나 집에만 있거나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점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것도 필요하고 이 몸의 감각에 그만큼 우리가 현대인들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몸의 감각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몸의 감각과 이 활동은 점점 사라지고 근데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나쁜 감각에 집중하면서 생각도 고장나고 몸도 고장나고 그러니까 점점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를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이 부분을 쉽게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이 생각에 갇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죠. 불이 났는데 내가 이걸 불을 끌려다가 내가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 생각이 많은 이 장소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상, 이 사람만 보고 있으면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곳에 있으면 숨 막혀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장 이 장소와 이 대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장소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계속 골똘히 이렇게 있으면 점점점 이 장소라는 에너지에 취하게 되고 이 사람이라는 에너지에 취하면서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이 사람이 생각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생각 쓰레기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고통이고 나중에 무기력증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하기 위해서 자연을 가는 거예요. 자연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나요? 몸의 감각을 느끼나요? 몸의 감각을 느껴요. 이 시원함, 이 몸이 따뜻함, 이 상쾌함, 이 자연의 감각을 느끼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 앞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니까 이런 자연을 찾아서 가는 것도 아주 좋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 상추도 키우고 뭐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이 식물, 화분 이런 어떤 자연을 자꾸 보는 것도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편안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좋은 취미 활동, 결국은 취미 활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고 이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장소나 대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당장 내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없애려고 너무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내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당장 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빼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수영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당장의 이 마음 때문에, 이 좋은 마음 때문에
이게 긍정이냐 이거죠. 들어갔다가 아이도 죽고 그 엄마도 죽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 생각의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긍정적인 주문과 확언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이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했고 좋은 걸 이렇게 했는데 명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생각 확언을 그렇게 했는데 왜 저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더 상태는 안 좋아지고 더 우울해지고 이제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 평생 약이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구제불능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긴 막대기를 정말로 내서 아이를 살려주거나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좀 더 현실적인 그 방법을 찾아서 아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이제 이 생각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한 중독이에요. 거의 마약 그 이상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는 순간, 이 생각을 중지하지 않는 순간 나는 생각의 노예가 돼요. 정말로 그렇게 무서워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한 방울의 술을 주면, 드라큘라에게 내가 이 한 방울의 피를 주면 이 드라큘라는 확 살아나 버려요.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고 계속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 생각이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가장 큰 지옥이 바로 저는 생각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생각은 망상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 감각을 알아차려서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 잡생각에 빠지려고 하려고 하면 이게 오잖아요. 내 어떤 생활 패턴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우울한 생각이 오려고 하거나 불안한 생각에 빠지려고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럴 때 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손이나 오른손 주먹을 딱 쥐면서 이 생각을 잡는 거, 이 생각이 큰 괴물이 되지 않도록 생각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잡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에 갇히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또 쓸데없는 망상에 빠졌구나. 이 생각에 빠져버렸으면 또 내가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를 망칠 뻔했구나 라고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을 단지 생각으로 안 되니까 주먹을 딱 쥐는 거예요. 몸의 감각으로 딱 하면서 생각을 잡는 거예요. 이건 해로운 거다. 더 이상 내가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주먹에다 주고 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이 잡생각이라는 유혹, 이 귀신 망상한테 내가 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알아차림을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런데도 잘 안 된다 싶으면, 물론 이 연습이 잘 된 사람이 여기서 멈춰질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그래도 내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해서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지옥에 빠지게 그리고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108배 명상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108배 명상을 굳이 뭐 절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불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러냐면 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자칫하면 이 명상이나 기도도 정말로 잘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전문가니까 엄청나게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초보자나 이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자칫하면 명상과 기도도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몸을 쓰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08배는 운동이에요. 부처님한테 절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에요. 이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몸으로써 몸의 감각에 느끼면서 몸에 집중하면서도 이 명상적인 효과가 이루어진다. 이 기도, 이 하심,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도의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한테 절하면 되는 거고,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한테 절하면 되는 거고, 자기 자신한테 무릎 꿇고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것도 자기 자신한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이 운동을 하면서 명상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몸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생각하지 않고 명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생각을 비울 수 있고 생각으로부터 나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마음 비우기 훈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 내용들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물론 여러 유튜브나 전문가들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다 말씀해 주겠지만 오늘의 이 내용은 제가 엄청나게 잡생각에 빠진 사람으로서 잡생각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은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사실은 저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머리에 뭐 어마어마한 게 저를 꽉 해서 머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깨어내야 되는데 이미 머리가 큰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머리가 뭐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조금만 뭐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 제가 이제는 그래도 이 머릿속이 지금은 뭐가 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좀 열린 사람으로서 아, 이런 부분들을 저도 다 해봤는데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지쳐버린 경험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해졌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해보면서 뭐야 이렇게 하니까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당장 겉으로는 생각으로는 맞지만 이게 위험하고 때로는 이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달은 뒤로부터 이런 연습들을 쭉 해보니까 아 나라는 사람도 이제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훨씬 더 가볍게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게 되니까 저는 이제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을 편안하게 정리하고 청소할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주문이나 확언을 해도 그게 저에게 오히려 올바른 긍정적인 이 생각에 불을 끌 수 있는 좋은 물과 바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이나 기도 같은 걸 해도 훨씬 더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편안하게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나쁜 습관으로부터 이제는 다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제 긴장되고 그럴 때 빨리 이를 알아차리고 나를 이완하면서 이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생각의 주인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